소득을 훨씬 더 초과하는 자동차를 사고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다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카푸어 2탄이에요. 카푸어 2탄이고 요 카푸어분은 30대 남자분이셨어요. 이분은 강원도에 있는 모 골프장 캐디분이셨고요. 여자친구가 있었어요. 여자친구분도 같은 데 있는 캐디였어요. 저희가 개인회생 상담을 할 때 항상 여쭤보는 게 4가지 있어요. 4가지. 첫 번째가 뭐냐면 너 빚이 얼마냐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 소득이 얼마냐, 세 번째가 너 재산이 얼마냐, 네 번째가 추가 생계비 혹시 인정받을 거 있느냐, 요거 여쭤본단 말이에요. 이분은 빚이 한 1억 정도 됐어요. 근데 캐디는 돈을 현금으로 받아요. 현금으로. 월급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현금으로 15만 원, 20만 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달에 한 400 정도 번대요. 그리고 겨울에는 시즌이 아니니까 좀 적게 벌겠죠. 이분은 재산이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차 한 대가 단 거예요. 근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이 내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.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? 카푸어야, 카푸어. 그 차가 뭐냐? GLC 쿠페. GLC 쿠페가 뒤에가 이렇게 패스트백이라 그러나? 좀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되게 예쁜 차가 있어요. 그 GLC 쿠페를 몰고 다니신대요. 그게 유일한 재산인 거야. 추가 생계비는 없어요. 기숙사에 살고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. 근데 그분이 뭘 요청하셨냐면 또 마찬가지야. 차를 지키고자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. 아니, 차를 팔어라. 차를 팔고 그 다음에 빚을 좀 줄여가지고 소득이 400이나 되는데, 아니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왜 네 신용을 날리느냐, 개인회생 뭐하러 하느냐고. 차 팔고 그냥 한 달에 200씩 갚으면 1년이면 갚겠구만 하는데, 하여튼 자기는 또 차를 지키고자 한다는 거예요. 이 차에 저당이 한 5천만 원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. 6천짜리 차에서 저당이 5천이 잡혀 있으니까 이 차를 만약에 팔면 일단은 선순위로 저당금을 꺼야 될 거잖아요. 그 다음에 1,000만 원 딱 남는 거예요. 그러면 청산 가치가 1,000만 원이에요. 1,000만 원. 그러면 이분은 얼마 갚아야 돼요? 청산 가치상 1,000만 원 이상만 갚으면 회생은 돼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차에 저당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개인 회생 절차에서 담보가 잡힌 채권은 별채권부 채권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절차상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로 변제해야 되는 채권이에요. 이 차를 지키고 싶다면 이 돈은 알아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. 이분의 차에 한 5천만 원 정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되는 빚이 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별채권부 채권이라서 회생 절차에 포함이 안 돼요. 포함이 안 되고, 그럼 이분은 4천만 원만 가지고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데 캐디는 소득이 드러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소득을 좀 줄여서 신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225만 원으로 소득을 입증을 만약에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 3,600만 원 정도를 변제를 하셔야 될 거고, 나머지 이 차에 설정된 차량 할부금 있잖아요. 그거는 회생과 별도로 알아서 갚으시면 차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뭘 회생해요?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아니, 이 차량과 관련된 빚은 10원도 못 갚고, 그러면 나의 나머지 신용채무는 4천만 원인데 그거를 3,600 정도, 그러니까 거의 90% 정도의 변제를 하면 내가 돈 주고 왜 회생을 하느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생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이 회생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지.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아니, 그러면 회생하지 마시라고. 근데 자기 수입으로 차량 할부금이랑 카드 대금을 못 갚겠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뭐라 그럴까요, 제가? 그래서 많은 회생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께서 회생을 하겠대. 왜냐면 차를 지켜야 되니까, 그죠? 회생 절차를 통해서 일단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갚고, 그 다음에 차량 할부금으로 나가는 한 150 정도는 자기가 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. 그래서 결국에는 회생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담보 채무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집, 땅, 차 이런 것들은 담보가 잡혀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왜냐하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회생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 막 팍팍팍 사는 경우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. 그럼 담보가 잡혀있으면 별채권이라고 말씀드렸고, 별도로 갚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채무자가 회생을 하면 기한이익 상실 처분을 해가지고 일시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집이나 땅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. 집값이 뭐 오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, 땅값도 뭐 결국에 납두면 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, 차량 같은 경우는 감가라는 게 좀 심하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차량의 담보권자가 경매를 잘 안 넘기려고 해요. 왜냐하면 경매를 넘긴다 해도 자기가 담보 잡아놓은 금액만큼의
팔릴지 안 팔릴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의뢰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소득을 적절하게 신고를 하고 현금 받는 소득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36개월 갚는 변제 계획안을 짜고 결제권부 채권에 대해서는 이 담보권자랑 협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그분이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지 간에 카드 돌려막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90% 정도 되는 변제율을 뭐 본인이 가져간다고 해도 어차피 이자는 안 내고 또 36개월 현재 원리금에서 36개월 무이자 할부 100만 원씩 나눠 갚는 그런 이익은 있으니까 하겠다고 했어. 그 다음에 저한테 뭘 요청하셨냐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. 알아듣기 쉽게 전달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와 이제 그것까진 못하겠다 그랬어요. 그것까지 좀 그렇더라고요. 그죠?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어떤 소득보다 좀 오바되는 차를 산 다음에 이 차를 살리려고 하다가 이 차를 개인회생으로 살릴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소득이라도 솔직히 좀 거짓말로 신고를 해서 이자라도 안 내볼까 했어. 뭐 그것까지는 미안하지만 제가 도와드린다고 쳐요. 근데 그걸 또 이런 제도를 여자친구한테 뭐 설명을 하고 내가 뭐 신용카드를 못 쓰고 뭐 이런 것도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하겠는 거예요. 여자친구한테 설명 잘하고 결정돼서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가 수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기 소득을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자동차를 사고 단순히 그냥 개인회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오산이에요.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고요.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내 신용이 완전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할 이익이 있느냐 양심상의 가책은 없느냐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카푸어에 대한 사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. 특히 집에 대한 에피소드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. 차를 지키고자 하는 것보다 집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또 거주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려드릴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.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도 또 금방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